저 어릴 때 했으면 평생 그걸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요즘도 하시고 계세요? 교정을 네, 저는 교정 예전에 했거든요. 해주면 훨씬 더 좋죠, 당연히. 그거 이제 오래 낄수록 좋다고 하길래. 맞아요.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 습성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교정 끝나고 나서 그런 습성이 있기도 하고, 이제 교정한 지 뭐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재발이라기보다는 그냥 치아가 생리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뭔가 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씹는 힘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혀나 입술의 힘 같은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또 틀어질 수 있거든요. 치아는 어쨌든 자기가 제일 편안한 위치에 있어야지 맞아요. 되니까 이쪽에서 계속 밀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 몸을 보살펴줄 수 있는 우리 지역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전문 지식과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우리 동네 주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신지원입니다. 입이 돌출돼 코로 숨을 쉬기 힘들어 입으로 숨을 쉴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서 다양한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우리 동네 주치, 오늘은 돌출입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 만나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로 숨을 쉬는 것보다는 입으로 숨을 쉬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마라톤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숨이 차기 때문에 또 입으로 숨을 쉬기도 하는데, 이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있겠죠. 코에서는 코털도 있고 안에 코피가 잘 나는 것 자체도 안쪽에 못에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요즘 미세먼지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도 코로 숨을 쉬는 게 좋고요. 입으로 숨을 쉬어주게 되면 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입안이 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미생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생성이 되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잇몸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계속 숨을 쉬게 되면 얼굴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얼굴이 길어지는 쪽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입이 더 돌출이 되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치아들이 앞쪽으로 더 나온다거나 하는 때문에도 코로 숨을 쉬는 게 좋고요. 이 돌출입이 입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돌출입 교정 그럼 어떤 건지 좀 한번 알아볼까요? 돌출입 교정이라고 하면 교정이기 때문에 치아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부정교합을 여러 가지 부정교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교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돌출입 교정이라고 하면 치아들이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 입술을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입술이 제대로 다물어지지도 않고 또 치아가 뻗어 보여서 심미적으로도 좋지 않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돌출이 있게 되면 입술을 다무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입술을 벌리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있게 되고 그게 훨씬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것들이 버릇으로 굳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코를 사용해 줄 수 있도록 구호흡보다는 비호흡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출입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이제 코와 턱 끝을 자 같은 것들로 이렇게 이어봤을 때 이제 입술이 먼저 닿는다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돌출입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입술을 다물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억지로 입술을 다물었을 때 조금 뚱해 보이는 인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턱 끝에 근육이 입술을 다무는데 이 턱 끝에 근육을 사용해 주게 되는데 이 턱 끝의 근육이 복숭아 씨처럼
입술을 다물었을 때 볼록볼록하게 보인다거나 하게 되면 내가 돌출입이 조금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다물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힘을 줘서 다물어야 그렇죠. 될 때가 돌출입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돌출입 교정하면 미용적인 목적이 크지 않나 싶은데요. 진짜로 이 돌출입 교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심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구호흡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도 돌출입 교정을 해주는 것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주적인 이유, 잇몸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뼈 상태를 유지를 훨씬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도 돌출입 교정을 해주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돌출입이 생기는 이유라고 하면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이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구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돌출입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치아의 치저골이라고 부르는 뼈 틀 안에 치아가 모두 배열이 될 수 없는 경우, 치아가 크기가 크다거나 아니면 뼈 틀이 너무 작다거나 하는 경우에 돌출입이 잘 생기고요. 후천적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빨기라든지 또 구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치아가 앞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조금 더 돌출입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치아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전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지만 배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유전적으로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특히 턱 크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이 크거나 작은 사람들, 부모님이 턱이 약간 작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자녀분들이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나기가 쉽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돌출감을 가지고 난다거나 하는 것들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돌출입은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돌출입이라고 하면 치아가 뼈 틀 안에서 이제 배열도 잘 돼줘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뼈 틀보다 치아의 크기가 크다거나 하면 돌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뼈 틀 모양이라든지 심미적인 선에 맞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치아 개수를 줄여주는 방법이 제일 많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어금니라고 부르는 소구치를 발치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발치를 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 뻗어 있는 앞니나 앞쪽으로 위치되어 있는 것들을 뒤쪽으로 어금니 쪽으로 당겨주게 되면 입술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서 돌출입이 해결이 됩니다. 치아를 뽑고 네. 그 공간을 이제 이용해서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방금 발치를 이용한 교정 방식 이용을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발치만 한다고 해서 이 돌출입이 쉽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발치라는 것도 어느 치아를 발치를 해야 할지 작은 어금니가 아무래도 씹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작기도 하고 구강 내에서 하는 일이 조금 작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치아가 각 부분마다 내 부분마다 두 개씩 있기도 하고 해서 하나 정도는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이것들 중에서 어느 치아를 또 뽑을 건지 또 이것들을 뽑았을 때 앞니와 어금니를 어떻게 적절하게 움직여서 배열을 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통해서 정밀하게 봐야지만 하고요. 중간중간에 치료 계획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뼈가 또 단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르기도 하고 또 치아 배열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 계획을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가면서 치료를 해야지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금니를 뺀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혹시 저작 기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떨까요? 보통 제일 큰 어금니, 이제 사랑니를 제외하고 끝에서 두 번째 치아가 6세 구치라고 7세 6, 7세 구치라고 해서 가장 먼저 나는 구치인데요. 이 치아에서 대부분 60, 70% 이상의 저작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뒤쪽에 나게 되는 큰 어금니, 대구치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을 해주고요. 소구치에서는 분쇄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 보통 이제 한 분학에서 하나씩 해서 4개 정도를 이제 작은 어금니를 뽑게 되는데요. 이 정도가 없더라도 나중에 저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돌출입 교정 방식이 그럼 치아 배열부터 교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튀어나온 입을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경우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삐뚤삐뚤한 것들이 많은 경우 같으면 우선 배열부터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배열이 되고 나서 이제 고른 치아가 되고 나서야 공간을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좁히는 데는 또 시간도 꽤 오래 걸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돌출이 되어 있고 본인이 삐뚤삐뚤한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당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간을 좁히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발치 교정을 하는 거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제 작은 어금니 크기가 보통 한 7mm 정도가 됩니다. 보통 치아를 배열을 하고 이 공간을 좁히는데 교정 토탈 기간으로 따지면 한 2년 내외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삐뚤삐뚤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거나 하는 경우 같으면 1년 정도 해도 끝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들 같이 조금 어린 친구들 같으면 뼈가 무르기 때문에 또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은 2년 내외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기간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장치물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가결찰 장치, 자가결찰 브라켓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마찰력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 단축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치는 그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브라켓이라고 부르는 장치물들이 있습니다. 치아에 붙이는 장치물들이 될 것 같고요. 교정 종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흔히 속된 말로 철도를 깐다 그러죠. 철도끼를 깐다 그러는데 치아 장치물을 하나하나 붙이는 그런 장치물들이 될 거고요. 이런 붙이는 장치물 종류 중에서 자가결찰 장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붙여서 와이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 그건 양치 정도라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명 교정 장치처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치로는 돌출입 교정은 불가능한 건가요? 케이스를 잘 선별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투명 교정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명 교정으로는 본인이 꼈다 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힘을 줄 수도 없고 이제 치아가 앞니가 뒤쪽으로 들어오면서 3차원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엄밀하게 정확하게 컨트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투명 교정 장치로는 아마 한계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치물을 붙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 교정 장치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보통 심미적인 이유들 때문인데요.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투명 교정 장치보다는 돌출입의 경우에서는 설측 장치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치아를 뽑아서 이 돌출입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라고 하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삐뚤삐뚤한 것들이 많은 경우, 그리고 돌출이 많이 되어서 앞니가 뒤쪽으로 들어와야 될 양이 많은 경우, 이러한 경우들 같으면 발치를 생각을 해 주어야 하고요. 약간 정도의 돌출 같은 경우는 꼭 발치를 하지 않고서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치아 크기가 큰 경우, 이런 경우 같으면, 그리고 또 약간 정도의 돌출감이 있는 경우 같으면 치아 크기를 약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치아 위치 이동을 다른 어떤 장치물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해준다면 치아를 뽑지 않고서도 해줄 수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치아 크기를 조절한다는 건 미세하게 그 면을 갈아내고 사이즈를 작게 한다는 거죠? 네. 보통 이렇게 깎는다라고 하시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사실은 치아는 굉장히 단단한 도자기 같은 층으로 제일 바깥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범랑질이라는 층은 정상적으로 약간 정도는 깎아내도 괜찮은 정도의 양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하면 시릴 수도 있고 또 충치가 잘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깎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적은 양을 나누어서 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작은 어금니를 뽑아서 교정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충치가 많을 수 있습니다. 큰 어금니에서도 충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송곳니나 앞니에서도 충치가 크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충치들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큰 어금니나 아니면 앞니 같은 경우는 잘 뽑는 치아는 아닙니다. 교정을 위해서 잘 뽑는 치아는 아니지만 굳이 뽑아야 될 치아가 있는데 작은 어금니를 추가로 뽑고 큰 어금니나 이런 부분들을 임플란트나 다른 보철을 한다는 것은 치아가 조금 아깝죠. 그래서 안 좋은 치아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먼저 발치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작은 어금니라도 꼭 다 뽑는 것들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리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라면 사랑니까지도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랑니가 난다고 해서 모두 다 뽑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돌출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을 넣는 게 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당연히 이제 돌출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을 넣어줘야지 되는데요. 그 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돌출감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약간 정도의 돌출감인데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또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심미적인 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 주는가가 교정의사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넣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환자와 체크해 가면서 적절하게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입을 많이 넣게 되면 혹시 교합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입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흔히 옥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치아 각도 자체가 너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치아보다도 잇몸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거나 치아 각도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조금 합죽해 보이는 인상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치아를 저작을 할 때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앞쪽으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씹어주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서 앞쪽으로 밀어주는 힘에 대해서 앞니가 저항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니 쪽에 조금 과다한 힘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잇몸이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뼈 상태가 나빠진다거나 하는 것도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 치아 교정은 어릴 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돌출입 교정도 어릴 때 청소년기에 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시간적으로 따져서는 그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원들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오히려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서 미루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시간적으로는 뼈가 조금 더 단단하지 않은 청소년기에 해주는 것이 교정 기간을 줄이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이제 보통은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까지 사랑니를 제외한 치아들이 다 맹출을 해서 입안에 적절한 위치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돌출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검진은 보통 한 3, 4세 정도부터 이제 만으로 2살 정도가 되면 유치들이 거의 다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치과 검진을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고요. 엑스레이도 한 3, 4세 정도부터는 한 번씩 찍어서 영구치가 제대로 맹출을 하고 있는지 검진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특히나 썩는 우식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6개월마다는 한 번씩 검진을 해서 썩어 있는 치아들은 치료를 해야 합니다. 유치가 어린 아이들이 씹는데도 당연히 기능을 하지만 나중에 영구치가 올라올 공간을 유지를 하는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들이 썩어서 미리 일찍 빠지게 된다면 그 자리를 유지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영구치에서 삐뚤삐뚤하게 난다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 때부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몇 세, 한 3세 정도까지는 이제 손빨기 경우 같은 경우에 손을 이렇게 빨아주게 되면 앞니는 윗니는 바깥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고요. 아래턱은 자라지 못하게 뒤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도 윗니의 돌출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지속이 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3세 정도까지는 손빨기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5세 이상, 6세 이상까지도 초등학생
학생들도 이런 뭐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 손빨기를 지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서는 당연히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행동 교정 같은 것들을 해 주어야 하겠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서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미리부터 차단을 시키고 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출입 교정을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무시할 수 같아요. 없죠. 네, 얼마나 들까요? 보통 이제 뭐 케이스마다 또 환자가 치료를 해야 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장치물을 붙여서 하는 경우 같으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보통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에서 500이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좀 큰 금액인데 혹시 보험 적용은 안 될까 궁금해요. 보험은 교정 같은 경우는 아직 사보험도 그렇고 건강보험에서 해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심리적인 것들로 조금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먹튀병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슈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병원들에서도 분납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것을 돈을 다 받았다가 환자가 아니면 병원이 어떻게 된다거나 하면 환자는 굉장히 황당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의미에서도 분납을 하게 되면 환자의 부담도 줄여주게 되고 혹시라도 병원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가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치아에 장치물을 붙여서 오랜 기간 동안 교정 치료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은 대체적인 것들은 교정 의사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도 해 주어야 할 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양치에 관련된 부분들, 치아에 장치물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양치하기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양치를 해 주어야 할 것 같고요. 보통은 그냥 칫솔만 한 가지 칫솔만 사용을 했다면 교정하는 동안에는 2-3개 정도의 칫솔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드리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양치를 잘 해 주어야만 여러 가지 교정 치료하면서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잇몸 질환이나 아니면 치아가 약해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치아가 약해진다는 것들이 양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치아가 푸석푸석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대표적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병원에 왔을 때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오지 않는 기간 그 동안에는 환자분이 양치를 잘 하시면서 관리를 해 주셔야 건강한 치아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돌출입 교정하면 교정 치료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혹시 수술적 치료법은 없을까요?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돌출입이라는 거는 2가지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뼈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치아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것들이 믹스되어 있는 경우들인데요. 진성으로 뼈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교정만 가지고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돌출입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방법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돌출입 수술은 양악 수술과는 조금 다릅니다. 양악 수술이라고 하면 위턱뼈, 아래턱뼈를 한 덩어리로 움직여주는 수술이 되는데요. 훨씬 더 큰 수술이고요. 돌출입 수술 같은 경우는 앞부분의 치아들, 앞니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정도의 치아들만 움직여주는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뽑고 그 자리로 교정을 이용을 해서 앞니들을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이용을 해서 앞니를 바로 뒤쪽으로 당겨주는 수술이고요. 이러한 수술을 했을 때 케이스를 잘 선택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수술을 해야 하겠지만 대체적인 경우는 이제 수술은 아무래도 부작용 같은 것들이나 합병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경우는 교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마취해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수술하는 동안에 이것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앞니가 뒤쪽으로 들어온다면 너무 과다하게 움직인다거나 하면 오히려 옥니처럼 보인다거나 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수술적인 방법으로 움직였을 때 그 양을 잘 조절해 주지 않게 되면 앞니가 오히려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치아가 죽어버린다거나 잇몸이 죽어버린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은 교정의사와 수술의사가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면서 진료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요, 뭐 입을 좀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마음에 안 들 때는 다시 한번 또 위치를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번 그 각도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두 번 다시는 이동이 불가능한 건가요? 치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치아는 교정적으로 뼈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수술적인 방법은 뼈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달라져 있고 이 위치에서 치아를 움직여서 해결이 가능한 범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조금 더 교합적으로 기능적으로 맞춰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미리 움직여 놓게 되면 교정만 가지고는 또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의사와 교정 의사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교정치료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를 하게 된다면 돌출입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교정을 하고 싶은지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정하는 동안에 본인이 궁금한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의사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본인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의사와 협력해서 교정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정 의사와 필요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교정 치료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얼굴 전체 인상과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는 돌출입.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 동네 주치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